저희들이 일부에서 다스 핵심 관계자와 다스의 이동형 부사장, 이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가 됩니다. 그리고 이시영 전무,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이들의 녹취를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이 될 만한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 내용을 좀 들으면서 한 번 더 그 의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는 그 녹취 내용만 전해드렸는데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이 핵심 관계자의 녹음에서 다스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인지 짐작할 만한 그런 대목들이 있었죠. 아까 저희도 들을 때 그런 대목들이 금방 귀에 들어왔는데. 예,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앞서 일부 리포트에서 소개가 됐던 이동영 부사장의 말이 결정적인 대목으로 보입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이는 지금 MB 믿고 해서 뭐 자기 거라고 뭐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근데 오른팔 왼팔하고 다 나가서 편하겠지만 그게 회사를 위한 길이 아니라니까. 예. MB 믿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마구 한다. 네. 이게 뭐 거의 결정적으로 들리는데. 네, 맞습니다. 이동영 씨는 이제 현재 다스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 이 부사장이 시영 씨가 아버지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믿고 다스를 자기 것이라고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전무 이시영 씨는 부사장이 이동영 씨보다 지위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짙어지는 겁니다. 예. 자, 또 다른 들려줄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장 아들이 시영 씨와 또 다른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역시 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갈등 구조가 있잖아. 조금 시영이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대표이사 총괄해서 대표이사로 가는 거를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좀 사단을 그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인 거야. 분위기. 예. 자신이 대표가 될 수가 없고 예. 오히려 강등이 돼서 본사가 아닌 공장만 있는 아산으로 보내질 수 있다고 걱정을 하는 대목입니다. 예. 또 있죠? 들려드릴게. 예. 예, 시작해 주시죠. 문제는 형이 총괄 부사장으로 있는데 강등 시켜가지고 뭐 정호영 밑에서 이제 아산으로 보내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다들. 예. 자, 여기서 형은 이동형 씨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네. 이상은 씨가 실질적인, 그러니까 이상은 씨는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 형입니다. 네. 지금 회장으로 있죠. 예. 이상은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주이고 이동형 씨가 즉 그 아들이 부사장이라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합리적으로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욱더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실질적인 소유주가 따로 있을 때 이런 말은 가능하지 않죠. 예. 예. 결국 지금부터 실질적인 소유주가 따로 있을 때 이런 말이 가능한 거죠. 예,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예, 예. 네. 지금부터 이제 들어보실 내용은 방금 들어보신 내용보다 더 황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동영 부사장이 갈등 끝에 아버지인 이상은 회장을 찾아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은 회장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아무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이동영 씨가 인정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역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회장님 의견이 중요하잖아. 아무리 뭐 필요 없는 뭐 의견에도 회장님 의견도 중요하잖아. 방금 들으셨겠지만 예. 회장이자 아버지의 의견을 아무 필요가 없다고 평가를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회장의 얘기는 가장 필요한 말이기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말이고요. 근데 아무리 필요가 없더라도 들어볼 만하자. 이건 좀 이상하네 진짜. 예. 예. 그리고요. 예,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다스의 현직 감사인 신학수 감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 전 대통령이 언급이 되고요. 실권은 이시영 씨에게 있다는 뉘앙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시 잘 들어보죠.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신감사는 시영이 일이라면 MB 일이니까 얼마나 뛰어왔겠냐. 그러니까 시영이는 형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일 처리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형님께서 내가 감봉을 받든지 내가 견책을 받든지 내가 다른 데 가든지 그건 나중 문제고. 예. 이거 뭐 분위기가 그대로 다 드러나네요. 네. 예. 어제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했지만 이시영 씨가 회사를 마음대로 하고 있다. 네. 이런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들어보죠. 예, 통화 당사자의 복직 여부를 두고서 이번엔 이시영 전무와 통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김동혁 사장과 이동형 부사장과 얘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당시 상무 직책이었던 이시영 씨가 마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부사장도 뭐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본인이 뭐 얘기 다 끝났다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현장이고 어디고 예. 복직이라는 게 또 그 복직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 씨는 또 이 부사장과 얘기가 끝났다고 말했는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 또 들어보죠. 나는 어떻게 들었냐? 이 부사장이 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다 얘기가 끝났다. 예. 난 그렇게 들었어요. 그럼 내가 또 잘못 들은 거네? 예. 당시 상무직책이었던 이시영 씨가 부사장인 이동영 씨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예. 이동영 씨, 이시영 씨 그야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이고 다스의 핵심 관계자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의 증언이라기보다 뭐 의도적인 증언은 아니고 자기들이 통화한 게 지금 녹취가 돼가지고 공개된 상황인데 예. 이게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라는 의구심, 세간의 의구심에 더 무게를 실어넣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네. 특히 저희들이 맨 앞에 소개해드렸던 그 부분. 이시영 씨가 MB 믿고 마음대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가장 결정적으로 보이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때 모두 888개 녹취 파일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기자들이 여기서 녹취를 이렇게 풀어본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그 녹취 파일마다 이제 제목들이 적혀 있는데요. 예. 뭐 예를 들면 방금 얘기했던 이동영 부사장이나 이시영 전무의 이름으로 된 파일들, 좀 주요 인물들의 파일 몇 개만 본 것이고 예. 사실 다른 파일들은 지금 계속 분석 중입니다. 예. 어떤 얘기들이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근데 제공한 쪽과의 약속 때문에 한꺼번에 다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 통화를 녹음했던 이제 다스 핵심 관계자가 예. 제3의 기관에게 처분을 일임을 했었는데 예. 이제 그 제3의 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이 파일을 입수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입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분석 입수를 좀 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예.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게 저 제공한 측과의 약속이 있어서 더 얘기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호진 기자였습니다.